The 2016 BEFM Global Leader Special Lecture. I'd like to welcome everybody to the 2016 BEFM Global Leader Special Lecture. It is hosted by Busan EFM as well as Bugyeong National University, and it's sponsored by Busan City Office as well as the City Office of Education. I am Rebecca Kim, a news announcer at BEFM, and I have the pleasure of being your host today.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부경대학교와 함께하고 있는 2016년 BEFM 글로벌 리더 특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레베카 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A new report reveals that the level of South Korean students' math and science is one of the best in the world. But when it comes to their interest level in studying them, it was one of the lowest. 네, 최근 어느 기사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과학과 수학 성적이 세계의 정말 최고인 반면에 관심도 혹은 흥미도는 거의 세계 꼴찌 수준이었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A number of comments under the article said that the education system puts too much emphasis on memorizing, and students are evaluated based on test scores only, and students feel that the subject that they study are not applicable when they grow up in their real lives. 네, 그 기사 댓글을 봤더니 암기만을 강요해서 혹은 점수로만 평가를 받아서 그리고 학창 시절에만 공부하고 어른이 되면 쓰이지 않는 과목들이니까 뭐 이런 대답들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동의하시는지요? 동의하세요? 네. AlphaGo defeated the Go World champion Lee Sedol, and a Japanese scientist took home the Nobel Prize 3 times in a row. And whenever we hear articles like that, we get to wonder, when will I get into that stage? Without much interest in science and math, the future of South Korea's science is not as bright. However, our audience here today look different. Their excitement and passion is, I can feel that already here. And 네, 우리 학생들이 과학과 수학에 흥미를 가지지 않는다면 과학 한국의 미래도 밝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을 보니까 정말 포기하기에는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젊음의 활기가 넘치는 자리인데요. 부경대학교와 함께하는 2016년 BEFM 글로벌 리더 특강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The 2016 BEFM Global Leaders Special Lecture is supporting your dream. 네, 올해는 과학 분야에서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을 주실 분을 모셔왔는데요. We brought experts in the science and technology field, and they will help you to achieve your dream today. So why don't we meet the guest of the day? Dr. Jo Hyung-gi came to Korea all the way from the United States, and he is the senior control engineer for environmental modeling at Tesla. Please welcome Dr. Jo Hyung-gi. 무대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용기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네, 저는 테슬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조영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행복을 느끼는 그 무언가가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는 것인데요. 저는 그렇긴 하지만 아마 꿈을 꾸고 꿈을 이루는 그런 꿈을 성취해가고 그런 것이 그 행복감의 원동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제가 이런 제목으로 잠깐만요. 제 슬라이드가 안 나오나요?
그래서 꿈을 꾸지 않은 하루는 죽은 하루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18년간 제가 어떻게 꿈을 꾸고 제가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 왔는지 그런 저의 개인적인 스토리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테슬라라고 하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테슬라 들어보셨어요? 알고 계시는 분? 테슬라 하면은 뭐가 떠오르나요? 전기자동차. 그리고 네? 네, 자율주행차. 네, 네 그렇습니다. 테슬라는 순수 전기자동차를 생산하는 회사이고요. 여기 보이는 것이 바로 주력 모델인 모델 S라고 하는 자동차입니다. 멋있죠? 저는 굉장히 모델 S는 혁신적인 자동차입니다. 왜냐하면 순수 전기 자동차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환경 친화적인 그런 자동차이면서 스포츠카의 성능을 냅니다. 여러분 제로백이라는 거 아세요? 그래서 자동차가 정지 상태에서 100km까지의 속도를 내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한 건데요. 저 차는 2.8초 만에 100km를 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 자동차 하면은 이제 주행 거리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모델 S는 한 번 충전하면은 530km를 달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서울 부산까지가 서울에서 제가 부산 올 때 몇 킬로죠? 415km요. 예, 그 정도 되는데 모델 S는 한 번 충전해서 부산까지 내려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자동차고요. 그리고 테슬라의 혁신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율주행에 있어서도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버, 운전자를 편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안전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 셀프 드라이빙 카 이런 분야에서도 혁신을 계속 이루어가고 있고요. 저는 이제 자율주행차 R&D 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테슬라는 2003년도에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대단한 사람들이 대단한 대기업의 돈을 받고 만든 회사가 아니고요. 젊은 사람들이 실리콘밸리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창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전기 자동차, 전기 배터리를 가지고 차를 만들어서 정말 스포츠카 같이 멋진 성능을 내는 그런 차를 만들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젊은이들이 창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2008년도에 전기 자동차 스포츠카인 로드스터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2010년도에 이제 기업 공개를 했고 2012년도에 모델 S 아까 보신 자동차를 출시를 했고 2015년에 이제 모델 X라고 하는 자동차를 출시했습니다. 회사의 본사는 이제 팔로알토에 있고요. 여기가 이제 팔로알토고요. 여기에 한 900명 정도의 직원이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저기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장은 이제 프리몬트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저기는 이제 한 8,000명 정도 되는 공장 근로자와 엔지니어들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디자인 스튜디오는 LA에 한 160명의 디자이너들이 있고 유럽에도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틸버그라고 하는 곳에 공장이 있습니다. 전 직원은 한 13,000명 정도 되고요. 테슬라의 미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 다 잘하시죠? 그래서 같이 한번 이걸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The Mission of Tesla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The mission of Tesla is to accelerate the advent of sustainable transport by bringing compelling mass market electric cars to market. 미션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윤 추구를 하는데 저렇게 멋있는 미션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자동차를 대중화를 해서 지구의 환경 문제를 풀어보겠다라는 멋진 그런 미션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비즈니스의 세계는 굉장히 냉혹합니다. 저 미션은 좋지만 어떻게 저렇게 돈을 벌 수 있을까? 철저하게 고민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테슬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한 그런 전략을 해서 저희 사장님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미국에서 괴짜 CEO로 굉장히 유명한데 본인이 직접 회사 블로그에다가 글을 썼어요. 우리 회사는 마스터 플랜 1 이래가지고 마스터 플랜 되게 간단해요. 3단계 전략이다. 1단계는 굉장히 부자들을 위해서 the super rich people를 위해서 전기 자동차 스포츠카를 만들자. 그래서 돈을 좀 번 다음에 그 돈을 기반으로 보통 부자들을 위해서 그냥 리치 피플을 위해서 고급 세단을 만들자. 그게 이제 모델 S와 모델 X라고 하는 차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대중적인 전기 자동차를 만들자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 목표를 이루는데 여러 가지 말도 많고 제품 연기도 있었고 하지만 저런 미션 하에 저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나가고 있는 모습 때문에 미국 사람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왔던 게 모델 3입니다.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이제 저 자동차의 이제 제품 발표회를 했는데요. 저게 이제 모델 3고 한 4만 5천 불. 그래서 한 정부 지원금 같은 걸 받으면은 한 3,500만 원, 4천만 원에 저 차를 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고요. 그리고 거리도 350km 정도 달릴 수 있는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자동차 이벤트를 했는데 굉장히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났어요. 그래서 차를 프로토타입을 공개를 하고 선 주문을 받았거든요. 근데 저 차를 실은 만들지도 않았던 제품을 33만 대나 이미 팔렸어요. 그래서 이제 선주문 금액을 이제 1,000불을 받는데, 그러니까 뭐 한 100만 원 정도를 주문을 받고 차를 벌써 33만 대나 이미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동차 역사에 없었던 일이고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품이 그만큼 매력적이어야 되는 거죠. 저 차를 저는 이제 팔로알토에서 여러 번 봤거든요. 그래서 내부도 보고 외부도 보고 했는데 정말 그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사의 전기 자동차의 디자인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 차에 보통 이제 배터리 있죠. 배터리가 한 5,000개에서 7,000개 정도 들어가거든요. 엄청난 숫자의 그 우리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그거를 차를 이제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배터리를 또 생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네바다라고 여러분 라스베가스가 있는 곳 있죠. 네바다에 이제 르노라고 하는 곳에 기가 팩토리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저런 배터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또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충전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충전을 고속으로 해야지 사람들이 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슈퍼차저 네트워크라고 그러는데요. 그 한 80%까지 충전하는 데는 한 35분. 그다음에 이제 100% 충전하기 위해서는 한 75분 정도 걸리는데 그런 슈퍼차지 네트워크를 미국 전역 세계적으로 지금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미국에는 한 260군데가 넘는 곳에 차징 스테이션이 있는 거죠. 이제 더 이상 가스 스테이션이 아니라 이제 차징 스테이션을 이렇게 확장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동부 뉴욕에서 뭐 서부 캘리포니아를 가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동서부를 횡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에도 240곳 이상의 이제 차징 스테이션을 이미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아시아에도 이제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도 꽤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일본에도 한 10곳 이상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한국에는 아직 슈퍼차지 스테이션이 없네요. 근데 이제 내년에 슈퍼차지 충전소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생겨나기를 희망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부분은 또 오토파일럿인데요. 그 자율주행 자동차 들어보셨죠? 자율주행 자동차를 테슬라의 자율주행 자동차는 그 오토파일럿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러요. 오토파일럿.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모델 S에 벌써 이제 오토파일럿이 들어가 있고요. 고속도로에서 오토파일럿 기능을 켜고 자율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자율주행 팀에서 이제 로보틱스 엔지니어 또는 이제 컴퓨터 비전 엔지니어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런 기능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를 파는 데 있어서 그 차의 그 세일즈를 굉장히 올려주는 굉장히 컨비니언트하고 그다음에 결국 궁극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여기 보이시는 분 누구신지 아세요? 네, 이분이 이제 일론 머스크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굉장히 비저너리한 비즈니스맨으로 굉장히 유명한 괴짜 CEO예요. 뭐 스티브 잡스랑 비교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그렇게 실리콘밸리에서 그런 혁신을 추구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뭐 운도 좀 좋지만 저런 멋있는 CEO와 함께 일을 하고 정말 재미있게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는 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제가 한 14년 전에 제가 이렇게 테슬라 같은 실리콘밸리의 혁신의 상징인 곳에서 저렇게 비저너리인 일론 머스크와 함께 같이 일을 하고 데모도 하고 아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실은 그렇지 많이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저의 14년 전에 저의 상황은 그렇게 오늘 아까 제가 보여줬던 것처럼 저런 저의 모습을 상상하기는 그렇게 쉽진 않았어요. 그때 이제 저의 모습들이었는데요. 저는 좀 공부에 좀 늦게 튀어서 그런지 이제 소위 이제 지방대를 졸업을 했어요. 천안에 있는 이제 선문대학교 기계 및 제어공학부를 이제 졸업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어는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영어 점수는 별로였어요. 그래서 토익이 뭐 760점. 그리고 저는 이제 공부를 하는 거를 그래도 좋아해서 MIT나 이렇게 스탠포드나 이렇게 미국의 좋은 학교를 유학을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되게 암울했어요. 왜냐하면 지방대를 졸업하니까 저희가 갈 수 있는 판로가 여러 가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리고 또 이제 남자는 또 병역 특례를 또 해야 돼요.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병역 특례를 하고 싶었어요. 일을 배우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병역 특례를 찾아 헤매는 그런 신세였고요. 그래서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저는 저렇게 큰 배낭을 메고 그냥 천안에 있었거든요. 선문대가. 저렇게 큰 배낭을 메고 제가 그 서울로 그냥 테헤란으로 이제 상경을 했습니다. 네, 정말로 큰 대안 없이. 그래서 이제 저런 큰 배낭을 맸는데 저런 배낭 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이 들고 이제 갔겠죠. 뭐 침낭도 있고 뭐 책도 있고 갔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 배낭에는 저 배낭 속에 있었던 거는 정말 저의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 꿈을 정말로 가득 싣고 제가 서울로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여곡절이 많이 있지만 저희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해왔는지 조금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이제 학부를 지방대에서 이제 나왔는데 저는 그랬어요. 뭐 여러분들 여기서 뭐 부경대에서 오신 분도 계신가요?
이제 본인이 저기 뒤에 있네요. 그래서 학교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이제 지방대를 다녔지만 지방대를 다닌다고 저는 뭐 불평할 틈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고민해서 선택을 했고 그리고 저는 제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후회하기를 정말 싫어합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 선택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주어진 그래서 굉장히 좋은 리소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면. 그래서 저는 그걸 최대한 활용을 했고 열심히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면 1학년 때는 많이 놀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1학년 때는 되게 많이 열심히 놀았어요. 언제 놀겠어요? 시간 있을 때 놀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1학년 때 저의 세 가지 그 대학교에 가면은 여러분 캠퍼스의 로망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캠퍼스의 로망이 세 가지였거든요. 첫째는 이제 의리의 친구들. 둘째는 모터사이클, 오토바이. 저런 걸 되게 좋아했었나 봐요. 고등학교 때 하도 막 억눌려 사니까 막 오토바이 타고 싶은데 막 엄마 아빠 맨날 말리잖아요. 대학 가서 내가 오토바이 꼭 타보겠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일렉 기타였어요. 저 기타 치는 거 되게 좋아했었어. 세 가지였는데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저의 그 꿈은 뭐였냐면 하나의 스냅샷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대학 가면 근데 뭐 친구라 하지만 결국 본론적으로는 뭐 결국 여자친구죠. 여자친구를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한 스냅샷은 뭐냐면 제가 그 오토바이를 타고 뒤에 여자친구를 태우고 일렉기타 가방을 딱 메고 딱 이렇게 투어링을 가는 그런 거를 내가 꼭 하겠다. 그 목표를 세우고 그런 걸 스냅샷을 딱 찍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뒤에 탔던 여자가 제 와이프가 아니라는 건데, 네, 원래 인생이 좀 그래요. 좀 더 또 사시다 보시면 또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2학년이 되니까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2학년부터는 제가 서문대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전공 과목도 듣고 막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요. 저는 이제 공대생이다 보니까 그 엔지니어링 굉장히 재밌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그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제가 관심 있었던 거는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이제 로봇 축구였어요. 제가 축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하는 거를. 근데 로봇도 좋아해요. 그 로봇 축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가 막 다 짬뽕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로봇 축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밤도 새고 막 프로그램도 짜고 대회에 나가서 정말 내가 되게 이상한 걸 느꼈는데 뭐냐면은 로봇 축구를 하자 얘네들이 조그만한 기계들이잖아요. 응원을 막 하는데 정말 골 하면서 이렇게 막 응원을 하는데 정말 사람 축구를 보듯이 내가 막 응원을 하고 막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거기에서 내가 정말 열정을 바쳐서 열심히 저런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 4학년이 되니까 제가 하나에 또 빠진 게 뭐냐면은 리눅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리눅스 아세요? 리눅스는 이제 윈도우 같은 이제 OS예요. 오퍼레이팅 시스템인데 리눅스는 재밌게도 모든 저런 거를 커널이라고 또 부르거든요. 그래서 커널 그 OS의 모든 소스 코드가 공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만약에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커널 코드를 소스 코드를 다 접근할 수 있고 읽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만약에 이해할 수 있다면 모든 걸 다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저한테 그때 당시에 저한테는 이거는 너무 오아시스 같은 그런 거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지방대에 있고 열등감에 좀 있었거든요. 내가 좋은 정보가 제한돼 있다. 내가 공부하는 게 제대로 하는 걸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리눅스라는 거는 오픈 소스 문화는 모든 게 공개돼 있고 누구에게나 접근 오픈돼 있다라는 그런 오픈 소스 철학이 그때 당시 저에게는 이제 너무 좋았었죠. 그래서 이제 저기에 이제 엄청나게 시간도 많이 쓰고 그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취업 준비를 많이 안 했죠. 졸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 준비가 이렇게 좀 티업을 딱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졸업했는데 취업도 잘 안 되고 하니까는 하지만 제가 열심히 했으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있으니까 뭔가 내가 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막 그냥 미국으로 저희 미국이 아니죠. 그 서울로 그냥 상경한 거예요. 그 배낭을 메고. 그래서 아까 제가 이렇게 학부를 졸업을 하고 아까 봤던 그런 배낭을 메고 테헤란로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병특을 구해서 되게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실은.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그 병역 특례 3년, 3.5년을 지내고 저는 다시 저의 원래 꿈이었던 유학을 가는 거, 그 꿈에 다시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학을 딱 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뭐 지방대 졸업하고 뭐 병특 3년 하고 그죠? MIT를 유학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좀 점진적으로 좀 현실 가능한 목표를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이유로 저는 국내 대학원에 진학을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저도 또 지방대 나오니까 또 소위 말하는 한국의 명문대학교도 좀 경험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렇게 지원을 했고 서울대 떨어지고 연세대, 고려대 됐어요. 근데 연세대를 딱 가보니까 이게 신촌인 거잖아요. 신촌. 거기 연대 앞에는 신촌이거든요. 근데 신촌이 놀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연대를 가야 되겠다. 아주 심플하게 결정을 딱 하고 연대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여기에서 이제 연구를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는 게 어떤 것인가 그런 거를 이제 하고 고민을 하고 이 제 첫 번째 논문이에요. 그리고 이 논문을 써서 아마 제가 유학을 이제 갈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서 유학을 가려면 여러분 뭐 영어 시험 준비해야 되잖아요. 토플, 뭐 GRE 그리고 SOP, 에세이를 써야 돼요. 내가 어떻게 이제 왔고 내가 어떻게 가서 연구를 잘 할 수 있다라는 에세이, SOP라고 하는데요. 에세이를 쓰고 그다음에 이런 논문 실적이 있으면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저런 걸 준비해서 그 하나씩 준비해서 유학을 가게. 그래서 이제 미국의 세 군데에서 저는 이제 입학 허가를 받았는데요. 네, 허가를 받았는데 저는 이제 카네기 멜론 대학교를 그때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유학을 갈 때 제가 유학에 대해서 동기가 좀 있어요. 유학을 가고 싶은 이유. 저는 이제 뭐 공부하고 뭔가 이해를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한국에서 제가 봤을 때 한국의 박사를 보면 왠지 이렇게 스마트해 보이지 않고 좀 이렇게 순돌이 아빠 같이 보이고, 근데 외국 박사들을 보면 항상 기가 죽죠. 서양의 박사들을 보면 괜히 기가 죽고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지적이고 스마트하게 보일까?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매트릭스 영화 안 보셨어요? 매트릭스 영화 보신 분? 매트릭스. 그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아키텍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매트릭스는 기계가 만들어 놓은 가공의 그 인간들이 그 속고 살고 있는 그런 인간의 감옥 같은 그런 시스템인데, 그러한 리얼 시스템을 디자인한 아키텍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걸 디자인한 박사였죠. 저런 걸 보니까 서양 사람도 저렇게 정말 박사 같다. 근데 저는 그게 선입견이라는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려면은 나가서 직접 그 사람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봐야 되는 거죠. 같이 일을 해보고 그거를 옆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유학을 꼭 나가고 싶었고 저런 유명한 미국 뭐 서양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까 이걸 했고 세 군데에서 받았지만 이제 카네기 멜론 대학교라고 하는 곳에 석사 과정으로 저는 다시 도전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두 곳은 위스콘신 대학교랑 뭐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유니버시티랑 그 박사 오퍼를 받았어요. 근데 저는 또 석사를 또 해요. 왜냐하면 이제 카네기 멜론에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정말 로보틱스에 이제 하고 싶었는데 그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 그런 로보틱스 프로그램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석사를 한 번 더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그때가 이제 2008년도 7월 29일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전날을 이제 잊을 수가 없습니다. 되게 행복했던 날이니까. 그래서 이제 유학을 가서 이제 제 꿈에 대해서 또 계속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너무 힘든 점들도 많았어요. 첫 번째는 이제 영어. 우리가 영어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저는 영어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처음에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처음에는 영어가 되게 쉬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나는 되게 외향적인 사람이고 사람 만나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친구를 많이 사귀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애들하고 잘 놀면서 금방 영어를 배울 거라. 왜냐면 영어 언어라는 거는 언어 환경이잖아요. 언어 환경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제 자신감 넘치게 야 나는 뭐 가면은 뭐 한 3개월만 있으면 뭐 내 금방 할 끼다 걱정 마라 하면서 저는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가서 이제 친구들하고 파리 매번 뭐 주말마다 이제 파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파티에 나가서 미국 친구들하고 사귀었는데 이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지 잘 안 들리고 이게 노는 것도 이게 이 커뮤니케이션이 돼야지 노는데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이게 놀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들어서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노이로제 같은 게 걸렸어요. 그래서 막 지나가면은 사람들이 막 영어로 막 묻잖아요. 막 이렇게 무섭게 되고 나중에는 막 지나가는 가로수도 나한테 영어로 말을 걸 것 같고 막 그렇게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이제 수업들도 영어로 이제 다 하고 하니까 그리고 또 내용도 어려운데 막 영어로 하니까 이게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초반에는 되게 1, 2년 때는 되게 힘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이제 그런 것도 괜찮은데 근데 또 시련이 이제 그런 학업 외에도 좀 찾아왔었어요. 제가 이제 유학을 나갈 때 아내랑 첫째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두고 저 혼자 이제 미국으로 나갔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이제 뭐 혼자 막 이렇게 삽질하고 이제 막 그저께 공부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사고가 난 거예요. 제 첫째 아들 우진이인데 이 우진이가 손에 굉장히 심한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뭐 처갓집이 이제 뭐 한의 이런 게 좀 있어서 동의보감에 나오는 그 경옥고 아세요? 그 경옥고를 이렇게 제조를 하는데 거기 과정에 보면 이제 꿀을 끓이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꿀을 끓였는데 그 꿀을 식히고 있는데 우리 아기가 이제 걸어가서 오진이가 거기다 손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손이 여기가 이제 거의 다 익었죠. 그래서 껍질도 다 벗겨지고 껍질이 아니고 피부죠. 그래서 그런 걸 보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저는 미국 나가서 뭐 시험 문제 다 틀리고 막 그러고 있는데 너무 한심하잖아요. 아빠가 나 지금 여기 나와서 뭐 하고 있냐? 시험 문제 다 틀리고 있는데 아이가 저러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또 심란하니까 또 차를 타고 나갔어요. 공항으로 막 달려갔어요. 뭐 실제 한국을 갈 수는 없었지만 근데 공항 갔다 오는 길에 또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차로에서 팡 받아가지고 그래도 다행히 에어백이 정확하게 터져가지고 제가 에어백에 꽝 받았거든요. 그 에어백 때문에 이제 살았었죠. 그리고 이렇게 탁 마음을 먼저 보니까 제가 살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Thank God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밤 9시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 영어도 잘 안 되고 막 이제 앰뷸런스도 오고 경찰들이 막 3개나 와가지고 막 그러니까 저한테 또 추궁을 하고 그러니까 너무 무서웠죠. 영어도 잘 안 되고 그때가 1년이 덜 됐을 때였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건 뭐 유학이고 뭐고 나는 여기 감옥 가나? 다 끝났나? 돌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보험이 있더라고요. 보험이 다 처리를 해줘요. 보험이 다 처리를 해주고 마음이 힘들고 상처가 좀 났지만 이 시간이 이제 다 저를 치유를 해주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진이도 손이 좀 괜찮아지고 물론 와이프가 잘 치료를 해줘가지고 그리고 저도 이제 정신을 또 잡고 공부를 또 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그런 일도 그런 힘들 때도 있었는데 시간이 도와주니까 잘 참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계속해서 저는 이제 또 박사 과정으로 진학을 해요. 그래서 거기 전자공학과 EC에 이제 박사 과정으로 진학을 해서요. 미국에서 이제 박사 과정을 하면 저렇게 네 가지를 해요. 박사 과정을 하면 처음에 이제 수업을 열심히 듣고 기본기를 쌓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1년, 2년이 지나면 박사 자격 시험, 영어로 qualifying exam을 봐요. 저거는 네가 이제 공부가 제대로 된 놈이냐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들 세 분이 딱 앉고 제가 그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다이를 뜨는 거죠. 네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세 명의 교수가 엄청나게 공격을 합니다, 저에게. 그럼 저는 그걸 디펜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너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 A가 뭐야? 뭐 B가 뭐야? B를 드라이브 해봐, 유도를 해봐. 이거는 왜 이런 거야?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하면서. 그래서 실은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 이제 얘가 캔디디시 돼요. 박사 캔디딧. 이제 후보가 돼서 그다음에 이제 PhD 자기 이제 박사 논문 주제를 프로포저를 하는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연구를 해서 한번 깊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프로포즈. 여자한테 프로포즈 하는 게 아니고요. 교수들한테 내가 이런 연구를 해서 이런 문제를 풀어보겠다라고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년이나 2년이 지나서 열심히 그 문제를 풀고 디펜스를 합니다. 그래서 그 교수들 이제는 5명이에요. 5명 앞에 6명 또는 6명 앞에 다시 서서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풀었습니다라고 디펜스를 해냅니다. 그래서 이제 박사를 받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뭐 좀 따라가기 힘드니까 되게 야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밤에 되게 공부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 항상 제가 있던 건물에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 그 해머슐레그 홀이었는데 거기를 딱 나오면 집에 가려고 딱 나오면 이렇게 학교 교정이 이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밤에 이 사진이 언제 쓸 수도 있으려나 하면서 한번 찍어뒀던 사진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박사를 받고 계속 공부를 해왔고 제가 이제 박사를 받고 공부를 했는데 그 연구 주제는 저는 자율주행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무인 자동차. 근데 요즘에 이제 자율주행차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거를 이제 이거를 저한테 좀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서 이제 이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그 자동차가 누가 만들었죠? 칼 벤츠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의 자동차를 발명했어요. 1885년도에. 근데 2010년도에 이 지구상에는 1빌리언의 1조 개의 자동차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자동차라는 것이 모빌리티가 우리 사회를 이렇게 바꿔놨잖아요. 근데 그게 불과 125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가만히 보면 저게 굉장히 신기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1887년도에 칼 벤츠 옆 동네에 사는 사람이었으면 저런 세상을 잘 예측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요즘에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 무인 자동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구글의 셀프 드라이빙 카, 그리고 우버라고 하는 택시 알죠? 택시 서비스를 하는 곳이 있거든요. 카쉐어 우버 택시. 근데 그 우버가 그 택시를 무인으로 택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공격적으로 사람들을 채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무인 자동차 시대가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가 되는데 얼마나 걸릴까?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이유는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안전하다는 거예요. 세이프티.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려줄 수도 있는 그런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제가 정말 싫어하는 거는 여러분 교통 체증에 꽉 갇혀가지고 있으면 너무 싫죠. 생각도 잘 할 수도 없고 뭐 재밌지도 않고 너무 싫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완화시켜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이나 노인들에게도 모빌리티를 계속 제공해 줄 수 있어요. 그런 의미가 있는 일이 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인더스트리, 산업적인 혜택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런 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요. 새로운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주차장을 보세요. 주차장이 저는 너무 싫어요. 주차장에 너무 넓고 주차 찾는 것도 힘들고 주차장에 차들이 너무 많고 그게 너무
어글리하게 보이잖아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면 그런 주차장이 필요 없어요. 그냥 자율주행으로 왔다가 다시 돌아가서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론 아직 여러분은 뭐 재산이 별로 없겠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가장 두 번째로 비싼 게 뭐냐면 자동차예요. 첫 번째로 비싼 건 뭘까요? 그렇죠. 집이죠. 집 다음에 비싼 게 바로 자동차거든요. 근데 내가 이 자동차를 쓰는 그 utilization rate이랄까? 자동차를 얼마나 잘 활용하냐를 보면 정말 꽝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출근할 때 30분 타고 회사 주차장에 7시간 세워놓고 집에 갈 때 또 한 30분 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인 사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자율주행 기술을 우리 사회에 적용하는 것을 좀 더 가속화하는 일에 제 꿈이 있어요. 이제 공부하는 거는 이제 좀 많이 했으니까 이제 저는 꿈을 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 있을 때 석사를 할 때 했었던 그 차량이고요. 그 미 국방성에서 무인 자동차 대회를 2007년도에 했어요. 그때 이제 참여했던 카네기 멜론의 자동차였고요. 센서들이 굉장히 많고 약간 로봇 같은 그런 차였죠. 이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를 좀 플레이해 주실래요? 그래서 이제 그 모인 시가지에다가 시가지를 꾸며놓고 20개 팀이 나와서 무인 자동차 경진 대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90km의 길을 제일 먼저 돌파하는 사람, 이제 주파하는 사람이 이기는 그런 무인 자동차 대회였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CMU 사람들이, 엔지니어들, 교수들 다 이렇게 있고요. 여기 한국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사람이 타고 있지 않고요. 교통법규 룰을 지키면서 운전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에는 이제 다른 차도 보이시죠? 저 차는 이제 사람 드라이버가 있고요. 이제 어떻게 무인차가 사람 드라이버하고 상호작용을 하는지, 인터랙션 하는지 그런 거를 이제 또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차가 오면은 이제 알아서 이제 딱 정지선에 딱 서고요. 그 다음에 깜빡이나 이런 것도 다 알아서 다 놓고 차가 오면은 피하고, 좀 움찔거리기도 한데 이런 식으로 해서 6시간 안에 그 90km를 주파하는 것이 목표고요. 그때 이제 카네기 멜론 대학교가 이제 1등을 차지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박사를 갔을 때는 아까 저 차량에 보면 너무 로봇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거를 좀 더 이제 제품화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보자 해서 박사 과정 때는 이제 이런 차량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굉장히 실제 차랑 거의 비슷해요. 하지만 여기 이 부분만 조금 제외하고는 거의 실제 차량과 비슷하고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CMU를 졸업하고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잡을 잡기로 했어요. 원래 저는 교수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유학을 가고 싶었고, 왜냐하면 교수는 티칭도 하고 리서치도 하고 이 두 가지를 하는 것이 되게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꿈을 바꿨어요. 박사를 하면서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거 연구를 하면서 제가 꿈을 살짝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교수를 하는 것보다는 회사에 가서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을 실제 우리 사회에 적용하는 데 일을 해야 되겠다. 그게 더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예. 그래서 이제 몇 군데 지원을 했었는데요. 이제 테슬라 모터스라고 하는 곳에 갔죠. 왜냐하면 회사의 비전이랑 미션이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테슬라에 입사를 했고요. 2014년 6월달에 해서 지금 한 2년 반 정도 됐어요. 그리고 실제 이 차는 이제 모델 X라고 하는 SUV인데요. 실제 이런 차에 모델 S나 모델 X에 이제 자율주행 기능을 넣는 그런 일을 실제 이제 제품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의 마지막이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제 얘기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말씀드렸는데 이건 하나의 레시피예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그런 레시피인데 처음에 자기 진짜 꿈을 꿔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꿈을.
내가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많이 놀랬던 거는 뭐냐면 우리 청소년들이 그리고 제 친구들이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는 이게 너무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너만의 진짜 꿈을 꾸어라. 아니면 찾아라. 왜냐하면 내가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친구, 선생님, 교수가 하는 말을 듣지 마시고 내가 정말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본인을 직면하고요. 본인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서 내가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꿈을 꾸세요. 그리고 실현 가능하게 점진적인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MIT 가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내 소문대 졸업해서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스태핑 스톤이 있어요. 그거를 고민해보고 이렇게 점진 가능하게 목표를 잡고 그 다음에 그런 단계적인 목표를 이루길 때는 집중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걸 잘 못하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지금 단계적 목표가 토플이에요. 내가 아니면 토익이에요. 내가 토익 800점, 900점 받는 게 일단 내 단계적인 목표잖아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은 다른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많이 닫고 그거에 집중하셔서 그걸 해야 돼요.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얘기하고 막 다양한 걸 하는 걸 항상 몸이 원하거든요. 하지만 그런 거 할 때는 딱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가 했던 거는 트릭 중에 하나는 꿈의 이제 그 이미지 연상법. 뭐냐면 이제 스냅샷 찍었잖아요, 아까. 그래서 저는 유학 갈 때, 전 축구 좋아하니까 내가 MIT에 가서 이제 제가 이제 카네기 멜론 갔으니까 카네기 멜론 가서 축구를 좋아하는 그 스테디움에서 미국 아이들과 막 축구하는 거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걸 스냅샷을 딱 찍었어요. 내가 저거를 꼭 이뤄야지. 그러면서 제가 유학 가서 CMU의 제슬링 스테디움에서 정말 축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스냅샷을 찍어주세요. 내가 뭘 해야 되겠다 해서 그거를 자꾸 생각을 하면서 그 꿈에 이제 더 다가가는 거죠. 그 다음에 어쩔 때는 어댑티브라고 하는 뜻 아시죠? 적응적으로 이렇게 그때 어댑티브하게 자신의 꿈을 수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모든 과정, 현재의 과정을 즐겨라. 왜냐하면 꿈을 멋지게 짰는데 내가 그러면은 꿈에서 쭉 계획이 있잖아요. 현재까지. 그러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내가 하기가 싫어. 현재 내가 해야 되는 거는 내가 당장 토플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 힘들고 재미없고 하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되면 안 되거든요. 내가 이 현재 하는 과정을 즐겨야 돼요. 그러면 매번 현재가 되고 그 과정을 즐길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당연한 말이고요. 그거를 그냥 제 경험하고 이제 연결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진짜 마지막으로 제 강연을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꿈을 이루는 것은 우물 펌프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물 펌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거 보면서 자랐나요? 저는 이런 거 어릴 때 봤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여기에다가 물 한 바가지를 넣어줘야 돼요. 마중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중물 한 바가지를 부어놓고 펌프질을 막 하면은 맑은 샘물들이 펑펑 올라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좀 재밌었어요. 왜냐면은 한 바가지 안 넣으면은 아무리 펌프를 해도 안 올라와요. 그래서 이 한 바가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여러분이 꿈을 열심히 꾸고 아니면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식을 뭔가 머리에 넣어야 되는 거죠. 뭔가. 그래 놓고 열심히 펌프질을 하는 거는 저는 실천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은 정말 그런 맑은 샘물이 지하로부터 정말 펑펑 올라옵니다. 그리고 하나의 또 약간 이제 그거는 여러분이 점점 꿈에 다가가잖아요. 꿈에 다가가면서 한 단계 갈수록 나는 정말 그렇게 크게 변한 건 없어요. 나는 그냥 조용기가 조용기고 조금 더 공부를 한 거고 조금 더 새로운 경험을 한 건데 새로운 그 기회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굉장한 재미난 경험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꿈을 꾸고 계신가요? 그리고 본인의 진짜 꿈을 찾으셨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저 우물 펌프 안에 오늘도 열심히 뭔가를 집어넣고 펌프질을 하고 계신가요?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for Dr. Joe for the great lecture. Let's give Dr. Joe another round of applause. 수고하신 조영기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